오후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수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이 빅테크와 AI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에 나선다라는 소식 속에서 로봇주들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의 발언도 주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한번 들어보고요. 자, 반도체 볼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오늘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예비되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이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오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확대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던 그런 시장이 이제 점심시간 전부터 매수에 대한 강도를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유입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빠르게 회복 속도를 좀 보이고 있다. 장중에 한때는 플러스를 보여줬던 시장인데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 한마디로 단기 자금에 대한 유출이 조금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또 한번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장은 약간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고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전에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전략적으로 시장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전 시장 안에서는 로봇 섹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그 약간 분쟁적인 측면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화장품 로봇에 대한 니즈가 크게 나타났죠. 이 로봇 섹터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의 피지컬 AI에 대한 산업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그룹이 로봇 산업의 시너지 확대에 가장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그룹사이죠.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AI 산업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전에 테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본다면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다시 한번 재상승 그리고 수급에 대한 유입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부채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노동력에 대한 부족 현상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AI와 휴머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버블론에 대한 것을 잠재우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에서 오늘 대장 종목이 바로 SPG예요. SPG가 액추에이터, 감속기의 국내 실적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인데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봇용 고효율 액추에이터 감속기에 대한 기술 협력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LG 그룹과에 대한 MOU를 통해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나타냈죠.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는 좀 다르게 SPG가 그동안 상승에 대한 동력을 조금 덜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8월 달부터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그룹 안에서의 SPG 아니면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등등 이 LG그룹과에 대한 시너지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가 이 로봇 산업의 추가 성장 모멘텀을 추가 상승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39,000원 돌파 또는 윗꼬리가 좀 달린다라고 한다면 37,000원, 7,5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전 고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에 대한 흐름 안에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대한 추가 상승까지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와서는 반도체 섹터의 수급 포인트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오전장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유입이 나타나면서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번에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에 대한 멘트를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 반도체 가격의 지속 상승을 통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마진율 개선, 실적에 대한 개선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PCB, 그리고 MLB, 소켓, 한마디로 선행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는 종목들, 다시 한번 대장에 대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이고,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CCL 부분, 두산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그리고 파미셀은 아직 실적 발표 이전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신택이에요. 9월 9일날 제가 럭키세븐에서 추천드렸던 가격이 한 25,000원, 27,000원 정도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7만원 가까이 올라간 구간에서 11월 달에 조정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트라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신택의 성장 동력이 GDDR7에 대한 수요 확대, HBM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보급형 메모리 쪽의 강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분기 실적 개선을 넘어서 계단식 성장, GDDR7과 소캠으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번은 다시 한번 21선 돌파와 안착 이후의 흐름에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10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LS 일렉트릭.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10월 17일 날 안내 드렸을 때가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30만 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52만 8천 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구간인데, 사실 주식을 재매수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재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장주가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했고요. 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LS그룹의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와 미국 공장에 대한 증설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초대형 변압기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800V DC 플랫폼이 전환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 SST라고 하는 부분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8만 원 미만에서에 대한 매수는 당연히 긍정적인 포인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70만 원, 손절 라인은 38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재공략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가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전략 볼게요. 토목큐브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전략이었는데요. 장중 두 자릿대 초강세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 대비 현재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목표가 5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필요한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면서 무려 2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까지 상방을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토목큐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11월 12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번에 오늘 20선 재돌파가 나타나면서 60선에 대한 트라이를 보였던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0선에 대한 지지와 안착 이후에 대한 움직임,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니즈와 이 AI 쪽의 임상, 오가노이드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 기술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서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매매적인 측면 그리고 홀딩적인 측면 모두 다 매력적인 그런 구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60선 안착 돌파까지 나타났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조금은 호흡을 길게 갖고 가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반도체에서 대장의 흐름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추천드렸던 삼성전기와 PLB, 이수페타시스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PCB 관련된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대덕전자가 6월 27일 날 안내 드리면서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전에 10월 달에 강한 갭 상승 이후에 이 갭을 메꾸는 과정, 한마디로 대장주도 상승 이후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성장에 대한 매력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에 이어서 내년 그 루빈 칩셋에 대한 기판의 크기가 15에서 20%, 25% 정도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 기판 기업들의 마진율 향상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 원까지의 추가 상승력 기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모큐브는 5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대덕전자도 6만 원까지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